증여세가 만만치 않죠.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세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전략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신창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특수한 부동산 절세 전략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실 때 대부분 증여를 생각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증여세가 만만치 않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로 인한 세금이 약 3억 원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세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가족 간 부동산 교환 전략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거든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가족의 재산 이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가족 간 부동산 교환, 이름 그대로 가족끼리 서로 부동산을 맞바꾸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A와 자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B를 서로 교환하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는 야탑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아들은 인천에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네, 이 두 부동산들을 교환하면서 차액인 5억 원만 증여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전체를 증여하시는 것보다는 세금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잠깐, 여기서 궁금한 점, 자녀가 부동산이 없으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바로 그 부분 이번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일단 교환의 원리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환이 이루어질 때 핵심은 등가 교환이냐 비등가 교환이냐입니다. 네, 등가 교환은 어차피 같은 가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려는 절세 플랜과는 거리가 멀고요. 비등가 교환이 바로 가치 차이가 있는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이 차익을 정산 안 하는 거에서 절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가족 간 교환은 비등가 교환이죠. 왜냐하면 정확한 같은 가치의 부동산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교환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교환은 취득세도 양쪽에 부과되고 증여세도 부과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대체 왜 가족 간 교환을 추천해 드리는 걸까요? 저희가 이 영상을 기획한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교환, 왜 이 방법이 좋은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장점, 저가 매매 거래에서는 당장 순환해야 되는 거래대금, 즉 현금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교환에서 유리한 점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자산을 나눌 때 배우자와 5대5로 분할하게 된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절세 방식도 고려가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그 교환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세무사님들의 컨설팅으로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조절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승계 여부를 자산 전문 세무사님들께서 충분히 조정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 분들과 함께 거래를 진행하신다면 증여세를 절감해 드릴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장점은 재산 재배치 효과죠. 부모 세대는 고가의 부동산을 상속세 문제없이 정리하시고 자녀 세대는 더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확보하시면서 다시 갈아타실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방법을 쓰시는 분들 중에는 부모님은 은퇴 후 소형 아파트로 이동하시고 자녀는 직장 근처 대형 아파트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족 전체의 재산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효과까지도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자녀한테 부동산이 없는데 어떡하죠?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자녀가 먼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자녀가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대출 한 4억 원 정도 끌어올 수만 있다면 자기 자본 1억 원으로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부모님과 교환하면 되겠죠. 부모님의 10억짜리 아파트와 자녀의 5억짜리 아파트를 교환하고 차액 5억은 증여로 처리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녀가 매수한 5억짜리 아파트에 딸린 대출 4억 원을 누가 떠안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교환으로 받은 5억짜리 아파트의 대출 4억을 부담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받은 것은 1억짜리 순자산입니다. 그러면 실제 증여는 9억 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분의 대출 4억 원을 그대로 자녀분이 부담하시게 된다면 실제 증여는 순자산 기준 5억 원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채무승계 여부로 증여세를 조절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소액 부동산을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다면 먼저 저가 양도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소형주택을 먼저 저가로 양도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큰 부동산이랑 교환하는 방법인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2억짜리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가 얼마 안 나옵니다.
그걸 몇 년 보유하다가 나중에 10억짜리 아파트와 교환하는 식입니다. 시간차를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다주택자인 부모님 세대에서 털어내시면서 비과세도 받으실 수 있고, 물론 이것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셔야 실익이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도세무에게서는 15년 이상 그 시뮬레이션을 직접 돌려보고 이에 대한 기회비용 분석을 컨설팅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하나, 혹시 그냥 자녀한테 돈 줘서 부동산 사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럼 증여세를 이중으로 부과되는 셈인 거죠. 돈 줄 때 한 번, 나중에 부동산 교환하실 때 차액에 대해서 또 한 번. 그래서 구조를 잘 짜야 됩니다. 자녀가 대출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교환 후 부모님이 대출을 갚아주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단, 이 모든 과정에서 시가 산정부터 해서 거래가의 증여재산가의 평가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으로 인해서 문제 삼으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다뤘는데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가족 간 부동산 교환은 증여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부동산이 없어도 전략적으로 취득해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환 계약서상의 채무 승계액을 조절을 통해서 증여세 절세 효과를 좀 더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타이밍, 가격 평가, 세법 적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합니다. 잘못하시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어요. 특히 특수관계장 간 거래는 국세청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환은 양도와 취득이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취득록세, 양도세까지 모두 고려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증여세만 보면 안 되고 종합적인 세금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최근 10.15 규제로 인해서 비규제 지역의 지방 고가주택에 대한 가족 간 교환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컨설팅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말 바쁘거든요, 요즘. 네. 가족 간 부동산 교환 궁금한 점이나 개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특별한 절세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도세무에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